네, 안녕하세요. 퀴트린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공지로 짧은 영상 올리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내용 중에서 하나씩 이제 풀어 볼까 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건 다 제 주관적인 내용들이고요. 저의 경험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밀렸던 그 변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쭉 축적이 됐다가 한 방에 터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폭풍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일단 오늘 이제 질문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 학원 강사들을 위한 다양한 성공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내가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았으면 좋았던 것들,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제가 처음 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가 2000년대 초반, 네, 2003년도죠. 네, 3년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학원을 시작할 때에도 저희 선배 강사분들이 저한테, 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는데 요즘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이제 진입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제가 진입하던 시절에는 굉장히 학원이 호황기였다. 조금만 잘하면 괜찮은 리턴을 받을 수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공감대, 뭐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될까봐 꺼리지만, 한 가지 뭐 이제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도 집값이 비쌌고요. 지금도 집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거 말씀해서, 이런 것 중에서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몇 가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험인데요. 자, 경험은 어디서 경험을 하는 게 낫는가, 어떤 경험치를 해야 되냐. 사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업그레이드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자, 요즘 뭐 인강을 통해 갖고, 인강이란 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거지만 사실 저는 강사들한테 굉장히, 강사들의 생태계를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강 많이 보시죠? 예, 대표적인 뭐 수능 선생님, 수능 강사들 중에서 1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공공한 1타들의 수업은 모두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보시고, 보실 때 판서하는 순서, 그날 유머, 그날 옷, 헤어스타일, 시선 처리, 그 다음에 교재 구성, 커리큘럼, 목소리 톤, 목소리의 속도, 톤의 변화가 있나, 속도의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네, 세세하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시는 선생님들 강의도 이제 있으면 거의 보고요. 네, 아는 내용이지만 봅니다. 보면은 전달하는 방식에서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보고요. 두 번째로 이런 인터넷을 통한 경험하고, 첫 번째로는 인터넷 통한 경험, 그 다음에 책도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책이 있겠고, 문법책이나 아니라 문법론, 요런 책들이 있을 거고,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 관련된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책들은 당연히 이제 강사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 30세 이전의 선생님들은 최대한 수업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 나이 때는 뭐가 좋은 수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 내가 이걸 해서 거의 노동력 공짜로 주는 거다. 근데 뭐, 뭐 야학이나 이런 것처럼 좀 보람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괜히 그 해당 학원 원장한테 무료봉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말고요. 아주 최소한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반당 평균 인수가 한 10명 줬는데 한 2명짜리 반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시간표를 꽉꽉 채워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뭘 해야 될지, 수업 시간에 내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학부모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치는 경험으로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에 속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반에, 다양한 학년의 많은 반에 수업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은 뭐 인강도 인강이고 뭐 다른 책도 좋지만 그 최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어떤가. 35세 미만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슬슬 걸러내시면서 본인이 장기적으로 갈 방향에 맞는 수업들을 이제 찾아가셔야 되고요. 35세 이후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게 방향이 잡혀 있으실 겁니다. 네, 경험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맥. 그 인맥이 어리면 어릴수록, 강사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맥, 어디 뭐 대형학원 원장님, 어느 뭐 인강의 마케팅 본부장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또래 강사들을 잘 많이 만나주세요. 또래 강사들. 자, 제가 20대 중후반에 만나서 친하게 뭐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같이 치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는 그 강사들이 꽤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당연히 제가 꼬꼬마 강사할 땐 같이 꼬꼬마 강사였죠. 같이 수업 깨지고 같이 술 퍼먹고 뭐 이런 사이였는데, 별게 아니라 이 친구들, 또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좀 곧잘 한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학원에서 한 자리를 하거나 크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크게 된 케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맥은 우리가 철이 없다 그래요. 철 없는 건 좀 그렇고, 좀 때묻지 않았을 때, 학원가에 때묻지 않았을 때, 그때 서로 같이 비슷한 연령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15년 지나게 되면은 전부 다 자신만의 경험치를 먹고 다 자신만의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만 보지 마시고, 자기가 어리다고 해서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뭐 노하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령대 주변에 친구 같은 강사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인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자, 딴 거 말고 자기 교재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커리큘럼에 맞춰서 자기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못 만들죠. 처음에 학생들이 어떤 레스폰스가 나올지, 반응이 나오고, 시장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런 게 분석이 다 돼서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걸 내가 만드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 교재를 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 뭐 단어책을 시중 교재를 쓴다 라고 하면, 그 단어책에 있는 페이지에 학생들이 이제 외워야 될 페이지에 내 생각에 이런 걸 더 알면 좋겠다를 항상 추가하는 버릇을 만드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중 교재의 페이지별로 나만의 플러스 알파의, 예를 들면 핸드아웃이나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줄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기존 출판되어 있는 시중 자료들, 이 자료들이랑 내가 이제 추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점점 자신만의 컨텐츠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시중대로 쓴다고 그냥 거기는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단 한 장이라도 내가 학생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조금씩 덧붙이기 해가신다면, 언젠가는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신다면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태브 데이터들이 다 모여있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요즘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수학 쪽에서 매스플랫인가요? 그래갖고 문제 자동 출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좋은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써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써서 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원도 언젠간 그걸 쓰게 됩니다. 그럼 디퍼런스가 안 생겨요. 그럼 이 컨텐츠적이나 강의력 쪽에서 디퍼런스가 안 생기면 남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사 개인의 매력, 그 다음에 학원의 시설, 인테리어, 이런 것들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강사가 강사로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의력과 컨텐츠, 이런 것들인데, 항상 그런 기본적으로 내가 돈만 내면 구입해서 쓸 수 있는 훌륭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고 아주 작은 거, 당장 요번 주에 수업할 거에서 한 페이지 정도의 교재에 내가 플러스 알파 교재를 아이들한테 추가로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만 몇 년만 쌓이게 되면은 아마 자신만의 아주 훌륭한 컨텐츠가 생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단과로 가실 수 있어요. 단과로 가셔도 되고 학원을 차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입시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니까 대학을 잘 보내려고, 중등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게 만들려고, 초등에서는 중등 가서 잘하게 만들려고,
그 중등에서 고등 가고 고등에서 대학 가는 건데, 이게 어떤 지금 현재 입시가 중등 입시든 고등 입시든 대학 입시든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이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변화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테나를 두르고 계셔야 돼요. 저는 고등만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고등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제 원하는 포지션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입시 관련된 거 뭐 베리타스 알파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매일 가서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한번 가서 좀 보시고 나오는 얘기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큰 방향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벌. 제가 뭐 35세 이상 선생님들한테 학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바꾸는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학원 강사는 대학 보내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당연히 좋죠.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학벌 이야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다뤄놨지만 선을 그어드리면 만 30세 이전에는 학벌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 30세 이후에는 수업에 좀 더 영향을 쏟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벌은 스카이 전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스카이 전공이 좀 애매하다, 지금 현재 상황상, 그러시면 그냥 강의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역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다시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대치동 갈 겁니다. 저는 무조건 대치동 가고 가서 이제 뭐 조교 역할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더라도 대치동에서 보고 듣고 뭐 소규모 수업을 해도 거기서 수업을 하고 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일수록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신의 수업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을 잡을 때 초반 3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걸 어느 지역에서 했냐가 나중에 한 10년, 20년에 일반적인 분위기를 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대치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주변에 내가 롤모델로 삼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대한민국 끝판왕에 있는가, 지나가면서 좀 보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대치로 가는 거를 저희 대치든 어디든 최대한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군지 제일 좋은 데로 어리면 어릴수록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35세 이후의 경우에는 본인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력 있는 지역이 본인 본가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결혼해서 남편이 공무원인데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하여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 인맥, 컨텐츠, 입시, 학벌, 지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약에 다시 지금 나이가 젊어져 갖고 다시 학원계로 입문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미친듯이 한 3년쯤은 주치를 풀로 공부해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 선생님 찾아가고 같이 친구 먹고 매일 수업할 때 한 장이라도 내가 주는 자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시 자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쳐다볼 것 같고요. 학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원이라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볼 것 같고요. 지역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지역을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목표도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로서 성공하겠다랑 내 학원을 차리겠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강사로서 성공하겠다, 난 강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인정을 받겠다 하면은 대체로 고등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 학원을 차리겠다 라고 하시면 초등, 중등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만 따졌을 때. 물론 고등에서도 학원 차릴 수 있고요. 중등에서 전국구로 EBS 통해서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면은 강사로서의 성공, 돈을 많이 벌면서 사회적 인정을 같이 받겠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강 선생님이죠. 지금 인강인턴 선생님 되겠다. 고등. 난 내 학원 차려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의 철학을 거기다 입히겠다. 그러면 초등, 중등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다음, 주말을 쉬어야 된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말을 쉬어야 된다. 고등 오시면 안 돼요. 난 주말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럼 고등 오시면 안 돼요. 이 주말을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게 결혼하시거나 결혼하실 예정인 경우 배우자와의
트러블의 원인이 이거고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고등학원 선생님들 다 아시죠? 주말에 일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 소개팅 하기도 힘듭니다. 나는 주말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고등부 왔습니다. 다음에 대형 단과, 제가 좀 볼게요. 대형 단과 인강을 가실 거냐, 지역에서 일탈을 하실 거냐에 따라서 그 목표나 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대형 단과랑 인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촬영을 해놓은 대형 단과 어떻게 들어오나요?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100%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제가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네요. 자,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 많은 얘기들이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만 참고해 주셔서 도움되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